그나마 첫 번째 문제는 생각나서 다행이네. 어. 그래서 뭐 별거 안 했어요. 녹화가 좀 늦었지만 이것만 썼어요. 얘 뜻만 적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behalf는 원조, 이익, 도움 이런 뜻이에요. 뭐 원조나 도움, 이익. 그래서 on behalf of는 of 뒤에 오는 누구누구가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대표해서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정도의 의미고 얘는 그래도 한 번쯤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on behalf of는 워낙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 아무튼 그래서 요 단어 두 개 몰라서 틀렸을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쿤이라는 애가 출마해요. 근데 그냥 대놓고 용건 나오잖아요. Would you 하면 이게 뭐예요? 용건이죠. Would you be willing to provide? 제시하고 싶으세요? 제공하고 싶으세요? 추천서를 on her behalf요. 그녀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혹은 그녀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대놓고 그냥 문건 나왔어요. 출마하는 친구인지 뭐 학생인지는 열심히 안 읽었습니다만 얘가 출마한대요. 추천서 좀 써주시겠습니까? 해서 어디 있죠? 4번 있네요.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요지는 얘가 뭐였더라요? 훔치다. 요지 문제는 보통 이렇게 가자 그랬어요. 앞대가리 수월한 지문은 앞대가리 쑥 훑고 대충 무슨 말 하나보다 마무리하고 아니면 앞대가리에서 대충 느낌적인 느낌이 오면 여기 읽어보고 윗부분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한글은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영어에 비해서. 근데 이제 영어 선지의 경우는 그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내용이 막 섞여버리니까. 봅시다. You know now what an argument is and how it differs from other speech acts까지 봅시다. 너는 이제 알아요. 이것과 첫 번째 목적어 이상한 줄 넣었네요. and 두 번째 목적어. 당신은 이 두 가지를 아실 겁니다예요.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how it differ from은 뭐뭐와 다르다죠. 아실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요. 그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건 argument겠네요. 뭐 주장 혹은 논증이라는 것이 어찌 다른지. other speech acts 그거 말고 다른 말하는 행동들과 어떻게 다른지. 말하는 행동하면 너무 뭐랄까요? 구체적이지가 못하니까 예시를 들어주겠대요. such as an explanation. 그럼 explanation은 설명이죠. 설명이나 a mere description. mere는 뭐 간단한 뭐 비슷한 형용사로 바꾸자면 simple이에요. 단순한 단지 뭐뭐에 불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단순한 설명이나 묘사나 mere assertion은 아셔야 될 것 같은 단어다. 뭐죠? assert가 뭐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주장하다. 그러면 assertion은요. 주장인데 주로 설득하기 위한 주장이에요. 주장과 같은 다른 행동들과 argument, assertion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는 뭐 논증 정도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논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it is time to put this knowledge to work in the field. it 투부정사니까 it is time to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죠. 뭐뭐 할 시간이다. 그럼 put this knowledge 둘 시간이에요. 이 지식을 어디에다가 work 일에다가요. in the field. 필드는 보통 뭐라고 해요?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 체험학습 같은 걸 field trip이라고 합니다. 현장학습. 그러면 이제 일하는 현장에다가 이 지식을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거 argument가 다른 말하기 speech act랑 어떻게 다른지를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the analogy to biology인데 아직까지 잘 뭔지 모르겠어요. argument하고 다른 말하기 행동하고 뭐가 다른지 아직은 감이 조금 덜 오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한두 문장 정도 더 읽어봅시다. analogy 뭐죠? 뭐죠 이거? YBM 한 손 들어 빨리 알아야 돼요. 동물 비유. 너네 아닌가요? YBM 박인가 그거? 동물이랑 뭔가 비유하는 그런 지문이 나온 적 없어요?
없나요? 아, 그래요? 그거가 뭐지? 천재이인가? 아, 문형이 없군요, 문형이. 아, 그러네. 천재이가 문형밖에 없어. 문형하고,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너네가 천재인가요? 너네가 아닌가? 그럼 누구지? 능률김인가? 그럼 여기 없는 거? 능률김? 어? 어? 몰라요? 아, 애널로기요? 네, 그냥 어머 소리 그만하고 비유예요, 비유. 비유. 그러면, analogy to biology. 그러면, 뭐에 대한 비유요? 생물학에 대한 비유가 is helpful here. 이 새끼가 뭔 말하는지 아직 모르겠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참 여기서 도움이 된대요. 아, 그럼 이 사례를 읽어보자. The biologist first studies the taxonomy of species 라고 읽으려고 했는데 일단 모른다라고 또 나와네요. 시발 뭐지? 어쩌라는 거지? 나 밑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읽어도 되겠다. 그러면 그럼 이제 생물학자는 처음에 연구해요. 분류하는 걸, 종의 분류에 대한 걸 연구를 한대요. E.G. 학원 이름이죠? 뭐라 그랬어요, 이거? 그죠? For example. E.G.라고 쓰고 for example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라틴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exempli gratia라고 부르는 라틴어인데 이걸 라틴어로 아무도 안 읽어요. E.G.라고 써놓고요. 모두가 for example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EX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쓰는 EX는 콩글리시예요. 근데 CEF는 콩글리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제가 가끔 뭐 필기할 때 쓰는 거, 참고, 롱도로 쓰는 거. 이제 걔는 영어고, EX는 콩글리시예요, 보통. 아무튼 간에. 예를 들어, What makes a robin a robin? 루비는 누구죠? 루피의 친구죠? 루빈을 부른다고요? 저런, 원피스를 안 봤군요. 쯧쯧쯧. 아니, 21세기 청소년 필독서인 필독서와 필독 교양 만화인 원피스를 안 보다니. 이런. 씨. 아니, 루빈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니. 루빈을 모르다니 안타깝구만. 원피스라, 무상한 기가 나와. 이분이 로빈이에요. 개소리고요. 이게요. 얘가 뭐냐면 우리말로 새 이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개똥집박이거든요. 한국말로 써도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참나무 보면 참나무다 못해요. 어차피 우리 그죠? 참수순 보면 참수시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신에 이건 알아야 돼요. 새다, 나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동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새를 그 새로 만들어. 근데 개똥집박이는 되게 예쁘게 생긴 새예요. 조그매가지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개똥지 참치만 나올걸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별로 새는 저 별로 안 좋아해서. 얘 이렇게 참새처럼 생긴 애 말고 좀 예쁘게 생긴 애가 있을 텐데, 뭐 알 바냐고. 내 아들도 아니고. 한번 갑시다. 그러면 무엇이 로빈으로 만드는지와 같은 분류학에 대한 공부를 처음 할 거래요. 어? 이 지문 언제 끝나죠? 시부엉? 하고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여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주장의 개념을 파악하는 주장한 연습이 필요하다. 뭔 소리야? 모르겠어요. 이런 시부엉. 그래서 다 읽기는 싫으니까 여기 한번 살짝 읽어봅시다. 왜냐면 앞부분을 잘 몰라도요. 요지 문제는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요지가 진술이 안 돼 있으면 뒤에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뒤에도 안 써 있으면 그냥 울면서 다 읽어야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knowing 아는 것이네요. 여기 짧으니까 여기 정도 읽어보고 갈까요? And so does argument. 이 문장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요만큼. argument, identification. So does argument, identification. 주장. 그 다음에 identification은 뭐예요? 신원 파악이잖아. 사람으로 치면. 확인이죠, 확인. 주장에 대한 확인. 정의가 되겠네요. So does 주어는 어떻게 해석하죠? So do I가 뭔 말이에요? 나도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argument identification 역시 그래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딱 보고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려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봐봐요. 내가 어떤 사례를, 주장을 한번 싹 깐 다음에요. 사례를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을 맞춰버리면 청자 혹은 독자가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어쩌라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례를 제시하고 나서 이것 또한 역시 그래 라고 내가 원래 말하던 사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긴 사례를 통해서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지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참 사례를 예시를 들어놓은 다음에 봐봐 여기서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씩 웃으시면 돼요. 그리고 갑시다. Knowing what an argument is 아는 것이에요. argument가 논증이 무엇인지 뭐 주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상한 데서 막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주장이 뭔지를 아는 것이 뭐다?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being able to accurately spot them in the field of daily discourse.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네요. is 있으니까 그럼 being able to 부정사 하면 요까지가 주어 덩어리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스팟이 뭐예요? 얘 동사로? 점이죠. 점, 지점, 장소. 얘 동사로 뭐예요? 오, 비슷하다. 발견하다. 위치를 확인하다예요. 그래서 하고요. locate는 통상 위치시키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locate도 spot 같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가끔. 그러면 정확하게 spot, 찾아내는 것이에요. 걔네들을 어디에서? field,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현장 해도 되고요. 어떤 분야에서? daily discourse. discourse는 아시면 좋고 모르면 말고. 한국말 해석 자체가 어려운 단어라서. 혹시 알아요? 담론이라고 해요. 담론. 담론이 뭐예요,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논의라는 표현을 안잖아요. 그쵸? 뭔가에 대해 논의하다 할 때 그 논의. 그럼 일상적 담론, 일상적 논의라는 분야에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이건 뭐다? 상당히 또 다른 문제다예요. 상당히 다른 스킬이다. 그럼 이건 다른 스킬이니까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는 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네요. 이렇게 갑시다. 주장의 개념을 파악한 후 이게 첫 번째 단계구나.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그나마 제일 나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번이 답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면 쭉 올라가서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알 거야. 주장이 뭔지 얘가 다른 애들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알 거야 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알아야 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쓰인 거네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논쟁이, 주장이 뭔지를. 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3번. 얘는 사실은 여기에 그냥 답이 있어요. but 이하예요. 봅시다. clearly, 분명히, 명백히, 명확히, 눈에 띄게, 확연히 되게 강조를 세게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이 주어인가 싶었어요. The roots of progress lie deep in the structured knowledge. 그럼 뿌리죠, 뿌리. 무엇의 뿌리? progress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과정. 과정 말고 다른 뜻. process하고 다른 뜻. progress는. 그렇죠. 진보, 전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그 프로그레스 자체가요, 과정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process나 procedure 같은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진보라고 봅시다. 그럼, 이 표현은 제가, 일형식 동사 얘기할 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뭔 뜻이게요? lie in, 혹은 lie on, lie at 등등등으로 많이 쓰이더라 라고요. 얘가 어디에 존재하다예요.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존재를 나타내는 일형식 동사 중에 하나예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의미를 모르면 해석이 좀 애매해지니까요. 그럼 진보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뭐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근본, 근원이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진보 혹은 전진의 뿌리는, 근원은 어디에 있다? Lie deep in the structured knowledge of science. 이거 안에 있대요. 이거 안에 깊숙한 곳에 있대요. 그럼 structured는 무슨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 구조, 그렇죠. 화된, 잘 짜여진 이런 말이죠. 구조화된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진보라는 건. 무엇과 무엇에, 과학과 기술에 잘 구조화된 지식 안에 진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럼 잘 구조화된, 잘 발달된 과학이나 기술이 있으면 진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오, 오케이. 인간의 진보에는 과학이 중요해. 인가 했는데 뭐가 뭐예요? 벗이 뭐예요? 하지만 이네요. But flowering of this progressive growth seems to also need예요. 그럼 과학이랑 기술이 잘 구조화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했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also need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flowering 해석 먼저 하고 갑시다. flowering은 뭐예요? 꽃이기. flowering 동사는 뭐겠어요? 꽃이다? 그렇죠. 그러면 꽃 피우는 거예요. flowering. 이러한 진보적인 성장이 꽃 피는 것. 개화라고도 하죠. 개화. 꽃이 열리는 거. 이걸 꽃 피우는 건 seems to need예요. 필요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도 필요하대요. 무엇이? The growth of large human population. 이것 역시 필요합니다네요. 성장이에요. 무엇에? 인간의 다량의 인구 성장도 필요하다예요. 그럼 글쓴이가 말하는 성장의 중요 요건을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 발달해야 돼요. 과학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구 증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려갈까 좀 양심이 없잖아요. 1, 2, 3, 4, 5도 영어인데 여기 정도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글의 후반부에 나오는 therefore 이건 결론 부분의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참 높아요. 그러므로 more human mind 더 많은 인간의 정신은 equal 무슨 말이죠? equal은 equal이죠. 네, 대등하다예요. 동사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더 많은 인간의 정신 equal 뭐다? 더 많은 진보다. 똑같은 말 했네요. human mind에서 mind 해석 뭐라고 해요? 이거 마음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세요. 이거 맞는데요. 마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오해가 되게 쉬워요. 마음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차라리 정신이라고 하세요. 막 이러면 막 혹시 막 스피릿 막 이런 게 떠오르나요? 사무라이 스피릿 막 이런 느낌? 그럼 어쨌거나 마인드의 의미를 약간 확장해 주세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사고, 이성 이런 데까지도 마인드의 의미가 조금 폭넓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사고라고 해석할게요. 더 많은 인간의 사고가 더 많은 진보랑 동일한 거다. 인간의 사고의 개수가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인간의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 economist Julian Simon called human minds 경제학자 이영님은 불렀대요. 인간의 마음을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죠. The ultimate resource 가장 궁극적인 자원이다래요. 인간의 대가리,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사고가 최고의 자원인 거예요. In his calculation,
그의 계산 안에서, 즉 그의 계산에 따르면 more minds, 한 번 더 말해요. 강조 졸라 많이 하네요. 더 많은 사고가, 더 많은, 말하자면 뇌가 뭐였다? prime source, 주된 원천이었다. 무엇이에요? the progress, 중대한 진보의 주된 원천이다. 그럼 뭐야? 중대한 진보를 하려면, 주된 진보를 하려면 인간의 대가리 수가 많아야 합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죠? 2번 할 뻔했네요. 여기 있네요. population growth to, 동사를 몰랐을까요? 몰랐어도 외우기 되게 쉬운 단어예요. 프로펠. 나아가게 하다요. 프로펠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죠? 프로펠러를 달아야 헬기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프로펠, 밀치다, 나아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population growth, 인구의 성장입니다. 뭐 하기 위한, 나아가게 하기 위한 science and prosperity, 과학과 인간의 prosperity는 뭐죠? prosper, 이건 무슨 말이죠? 모르니까 가만히 또 물어봐요. 기분 나쁘게. 그죠? 얘랑 같은 뜻이에요. thrive는 알잖아요. 번영하다, 번성하다입니다. 네, 번영, 번성, 번창. 그래서 얘도 번영, 번창, 번성. 인간이 번성하고 과학이 번성하기 위해 나아가게 해주기 위한 인구의 성장. 이게 핵심이에요. 중간에 해석이 아마 좀 어려운 문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왕 늦은 김에 요까지 보고 갑시다. 요 문장 해석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디 갔자. 여기요. 일단 길기도 하거니와 문장이 짜게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this theory, 이 이론에 따르면 아마 해석이 잘 안 됐을걸요. in order to부터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콤마를 찍어주면 되게 편한데요. 콤마를 찍는 건 호의예요, 호의. 이건 구두점이기 때문에 찍을 의무는 없어요, 글쓴이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콤마가 없어도. in order to는 뭔 말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in order to 부정사의 덩어리가 어디까지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아마 이게 안 보여서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이게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전공 수업 때 이걸 배워서 하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거 멜서스예요. 멜서스 안 배웠어요? 몰라요? 멜서스를 몰라요? 몰라요? 식량 증가는 산술적이고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인구론이라는 걸 인구에 대한 통계학을 처음으로 책에 잡은 유명한 분이에요. 알죠? 몰라요? 멜서스를 진짜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메어서시아는 멜서스적인이거든요. 이거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멜서스 형님을 모르니까. 통계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멜서스 형님은 이 형님은 통계학자였으니까요. 메어서시아는 통계적인이 어쩔 수 없지 뭐 외워야 돼요. 근데 자주 안 나옵니다. 어차피 사람의 이름이라서 보통은 통계적인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통계학이 뭐죠? 야, 너네 알아요. 통계학.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스테이티스틱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티스티션이라고 하거나 아무튼 요까지가 인오더 2의 덩어리예요. 주어 동사는 되게 황당하게 짧아요. 그럼 해석해볼까요? In order to elevate population. 이 elevate는 무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왜 타요? 주로 올라가려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구를 엘리베이트하기 위해, 증가시키기 위해서예요. beyond는 너머로죠. 뭐 이상으로, 뭐 너머로. 통계적인 한계. 근데 이 통계적인이라고 하면 좀 안 돼요. 방금 제가 한 말 있죠. 멜서스 형님이 한 얘기. 식량의 증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퀀티티 양이면 식량은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음식이나 뭐 키울 수 있는 고기의 증가는 이렇게 한술급수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1차 함수예요.
근데 봐봐요. 인간이 자식을 낳아서 요즘에는 이제 물론 이 형님이 틀렸어요. 이 형님은 벌써 뭐 한 100년 정도 된 분이라서. 근데 봐봐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조선시대 생각해봐요. 몇을 낳아요? 10명? 졸라 많이 낳잖아요. 야, 저기 흥부 놀고 생각해봐요. 흥부가 자식이 몇이에요? 그렇잖아요. 둘이 만났는데 몇이 됐어요? 둘이 만났는데 몇이 됐어요? 그래, 30 됐던 것처럼 몇 배가 늘어요? 15배가 늘었어요. 그럼 걔네들이 결혼을 하면 또 몇씩 나와요? 15씩 나와요. 그러니까 증가가 어떻게 돼요? 인구의 증가는 옛날 얘기입니다. 인구는 이렇게 증가해요. 이걸 기하급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술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이나 식량의 증가는 이게 이제 경제학도 좀 섞여야 되는데요. 식량의 공급 곡선은 기술 충격이 있을 때 어쨌건 직선으로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앞만 가팔라봤자 결국은 얘가 잡죠. 오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엔 이 갭이 벌어지게 되고 인류는 굶주림을 면할 수 없다가 이형님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기술 발전이다예요. 이 식량 공급의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니, 이런 걸 왜 중학교 때 3시간에 안 배우나요? 중학교 안 다녔나? 그죠? 배웠죠? 그죠?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나죠? 오케이. 아무튼. 그럼 봐봐요. 이 한계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은 인구를 더 이상 증가시키면 좋된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이상으로 인가가 증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과학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뒤에는 그나마 괜찮았을걸요? 아닌가요? 여기는 it, 여기 저기 뒤에 that, 강조 구문입니다.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여기 있는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고 동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적어 이렇게요. 그러면 뭐 기억 한계 매석 맞아 이 문장 하면요. Ultimately drive science and then prosperity. 과학과 인류의 번성 번영을 이끄는 것은 이게 강조 대상이죠. 이만큼이 바로 뭐다? Increase in the number of humans. 인간의 숫자의 증가이다. 해요. 그래서 이만큼 건너뛰고 프로 답은 나왔으니까 건너뛰었는데 읽으셨으면 여기에서 답이 나왔으면 좋지만 문장이 어려워서 안 되지 않았을까? 쉬었다가요. 5번부터 해봅시다. 사용아 그쳤는데? 어, 야, 제 탕마이어서 뭐 잠깐 아니면 뭐야, 내가 뭐였지? 어디 강수미? 저 누군데? 왜 도둑하게 달았어? 이 사람 몰라, 이 사람? 맞아. 나 사람 나 남궁민 안 좋아해. 야, 근데 진짜 야, 공부하다. 야, 보여줘. 아니, 내가 나 없어. 도둑 보여줘, 빨리. 진짜. 네, 아니야, 진짜. 뭐였지? 도둑 말고 그, 아, 노냥.
노량진이라 했나? 아니, 저기, 되게 나왔어. 좀, 아니, 내도 했어. 내도, 어디야, 나 그랬잖아, 저도. 이 사람이 근데 되게 잘생기게 나왔어. 잘한다. 아니, 그 영화에 되게 잘해. 근데 영화에 되게 스타일. 이 사람, 노래하는 스타일. 야, 고량 두목이라고 해. 아, 뭐라? 네, 예린이 말로는 서울에 아니, 여기 이거 봐. 이게 사람 문제지만, 근데 이제 뭐, 야, 근데 조각 아니야. 근데 진짜 걸어버리려. 아, 거기서 이미 내렸어. 이미 박보검을 내렸어. 근데 동명이인이야, 저는. 닮았어. 근데 이 사람은 나랑. 이 사람 나다. 맞다. 이 사람 두루미기가 되게 나. 맞아. 그 사람 박보검 배우야? 이 사람. 이준혁. 이 사람 진짜 너무 재밌는 거. 보고 오빠 지금. 혹시 왜 운명의 고수는 1년을 내가 봤습니다. 그게 뭐야? 그 드라마인데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거야. 근데 너무 잘생긴 그게 다 봤어. 근데 이름 딱 쳤는데 딱 치자마자 이렇게 생기고 근데 진짜 서울에 가면 나온 거야. 어? 서울에 가면 나온 출연으로. 진짜 나왔어. 경호 맞아. 아니야 이거 진짜 어딨어. 서울에 보면 그 사진 보여줘. 이렇게 나와. 엄청 그 다음에 봐봐. 이 사람 그 비밀의 숲에도 나왔어. 유리가 알려준. 이거 그 노래는 특별 출연이었고. 이거 여기 봐봐. 근데 이거 근데 나 이게 이거 봐봐. 빨리 봐봐. 서울에 못 봐봐. 이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 범죄도시 그걸 맞아. 범죄도시 나왔어. 근데 이분 몇 편? 다 MC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 왜 서울에서 나오면은 이게 안 찾아져 이 사람이. 야, 너 범죄도시 안 봤냐? 나 안 봤어. 진짜 좋게요. 맞아, 내가 다 이 사람이야. 맞아. 그 와이프가 있지 않았어? 몰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서울에만 볼 때, 이 강력이인 아니야? 아니라고! 봐봐. 여기 딱 봤는데, 여기 딱 봤는데, 최재원 이 사람이 나온 거야. 그러고 나서 이미지 tek 들어봤는데. 그 역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 뭐냐. 아니야. 이민혁 그 범죄도시처럼. 범죄도시처럼. 난 새로 그 사람 줄 알았어. 아니, 그 뭐야. 악역으로 나왔죠. 맞아. 근데 요즘에 이 사람 인터뷰를 찾아보는 중. 근데 이 제목 쓰는 근데 이 제목은 진짜. 그 제목. 뭐였지? 뭐였지? 제목. 너무 잘생겼어. 아니, 너무 근데. 너무 잘생겼어. 맞아. 나 지웠어. 그 지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할게. 이 사람 신기해 나왔잖아. 봐봐, 이거 신기한 게야.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이 사람 감성만. 야, 이 사람 그거 했잖아. 끝까지 도와줘. 맞아. 내가 봤는데. 여기도 나왔어. 그치. 내가 봤는데. 나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뭐냐? 얼굴이 여러 개. 출연을 맞아. 근데 유명하지. 여기 60을 진짜 생년자에 그 사람이 있어. 이게 거기서 나와. 헐. 드라마 이름 처음 들어봐. 그 영상으로 봐야 돼. 나 근데 생각해. 네가 이거 1년에 보여줬잖아. 이 사람 몇 살인지 알아? 40살이 이렇게 생긴 거야. 어? 근데 정말 잘생겼다. 기억나. 근데 너무 달라.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기지? 정말 신기하지 않아? 이거. 누군데? 쟤 누구 좋아해? 이거. 누가? 쟤요? 쟤구나, 쟤.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데? 우리 명절에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쟤 나오는 거 뭐 다시 보기로 보고 있던데. 자, 봅시다. 일단, 어법 문제인데, 쉬웠죠? 거의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도? 봅시다, 빨리. They were too highly competitive. 그럼, to가 부사의 밑줄이면, 이거야? 부사 밑줄이면, 사실, 뭐밖에 없어요? 이 자리 틀리려면, 형용사 자리, 여야 틀리거든요? 근데, 볼까요? 그들은 이다. 저기 뒤에 뭐가 있어요? 주격 보어가 있어요. competitive는 무슨 말이에요? 아, 컴피트가 뭐예요? 이거 너네 단어 시험 봤을 건데요. 경쟁이죠. 그거의 형용사형이에요. 경쟁? 적인. 오케이. 맞아요. 그럼 두 가지예요. 경쟁적인 혹은 경쟁을 잘하려면 어때야 돼요? 세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정도의 의미도 같이 기억해 놓읍시다. 컴페리티브는 유능한이에요. 유능한. 경쟁력 있는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럼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다 있어요. 그럼 나머지 and 앞에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들은 다 품사가 뭐겠어요? 무조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 형식 문장 끝났잖아요. 그 외에 달려있는 건 다 뭐예요? 무슨 품사? 부사예요. 얘도 부사? 얘도 부사예요.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굳이 해석을 안 해도.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2번은 우리한테 뭘 묻는 걸까요? 일단 초보정사 밑줄이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를 이제 빠르게 추려나가시는 게 중요한데 아직 안 익숙하실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준동사 밑줄이니까 준동사 밑줄은 뭐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준동사 밑줄 첫 번째. 그렇죠. 동사 자리인가 확인.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투부정사가 들어갈 자리, 투부정사 밑줄이니까 다른 준동사요. 뭐 동명사나 원형부정사나 분사 들어가야 될 자리 아닌가 확인. 그 다음에 준동사 자리, 투부정사 자리도 맞으면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능동, 수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 확인할 거면 다른 동사가 있는지 빨리 찾아야지. 동사 뭐 있어요? 그죠? cause요. 그럼 cause 뒤에 children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거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요. 그쵸?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뭐뭐 하다, 유발하다잖아요. 그러면 cause는 원래 목적격 보어로 뭐 취하는 동사가 맞아요? 투부정사 취한 동사가 맞아요. 오케이. 동사 자리 아니고 다른 준동사도 아니에요. cause 투부정사가 맞아요. 그럼 능수동만 판단합시다. 능동 맞아요? 네, 왜 맞죠? 해석 없이. 어. 아니, 그죠?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잖아요, 명사가. sacrifice는 희생하다인데 뭘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보상을 희생해요. 그러면 능동 맞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 it. 눈에 딱 보자마자 1초 컷 맞다 해야 돼요. 왜요? it 투부정사예요. 그럼 이 it은 뭐고, 이 to는 뭔데요? 강조가 그렇죠.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found요. found 뒤에 형태를 그냥 기억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목적어, 진목적어, 동사 6개 빨리 불러요. 최근에도 봤잖아요. M, B, B, C. 그러니까 K 뭐예요? No. F는 find, T는 그죠? 그 6개죠. 담아 놓으세요. 요렇게요. make, believe, consider, know, find, think. 그래서 make 빼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어떤 애들? 뭐에 관련된 거? 인식이나 인지, 사고에 관련된 동사라는 얘기예요.
인식하다요. 인식하다. 여기다에 가까워요. make 빼고 나머지는 여기다. 인식동사입니다. 인식동사. 그리고 이 뒤에 그냥 형태를 외워버려야 된다고요. 동사 나오고 동사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온다? it,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아니면 대절. 이 패턴이 나올 거라고요. 동사, it, 명사 혹은 형용사, 투부정사, 대절. 동사 뒤에 it이 있고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바로 그냥 보는 순간 과목 진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3번 선지는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물은 거예요. find 뒤에 it 있네? 뒤에 to 있네? find it 형용사 투부정사 과목 진목. 그러니까 이 it은 과목적어니까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네요. 4번 it는 뭘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쵸 잘한다. 이거 우리한테 수일치 묻는 거예요. 현재형 동사니까. 주어가 뭡니까? 그쵸? pleasure이에요. 얘가 주어죠. 맞아요. 그리고 5번은 이건 너무 했잖아요. 그쵸? 이거 뭐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1, 2, 3, 4를 다 몰라도 5번은 보기잖아요. 이게 주격관계대명사 써놓고 어디 갔어요? 이 뒤에가 문장이 되게 개똥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 and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어 첫 번째 거, 여기가 주어 두 번째 거예요. result가 동사예요. 그러면 이게 틀렸잖아요. 틀렸어요. 그럼 뭐가 돼야 맞아요? 뭐가 돼야 맞을까요? result는 뒤에 원래 뭐 달고 다녀요? 전치사. 그죠? in 플러스 명사가 원래 있었을 거라고. 근데 얘가 뭐가 된 거예요? which 내지는 whom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who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니까 which는 안 될 거고 in which가 들어가야 맞아요. in which, 죄송합니다. in whom이요. 네. 그리고 6번은 제껴버릴까요? 6번이 이게요.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해석을 해보고 문제가 썩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내용을 잘 파악했을 때 이게 과연 순환이라는 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순환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순환도 사실은 조금 아리까리하고 standardization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쵸? 표준화, 규격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표준을 정하고 규격을 정한다는 건 이런 의미도 돼요. 정형화된 이런 말 알아요? 정형화? 정형화라는 의미도 됩니다, 얘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론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끼워 맞추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네 다른 데에다 맞춰야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5번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논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출제가 썩 바람직하지 않았나 출제가 안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어요. 보시면요.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그럼 고고학적인 해석이라는 것에는 항상 seem 투부정사 그냥 동사구를 목조모 포함하는 것 같더라. 그럼 고고학적 해석은 항상 이것이 포함되는 것 같더라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고고학적 해석이 담고 있는 땡땡한 특성입니다. We start out with 우리는 시작해요. 어디에서부터? A site or a region or a theory or a problem. 여기에서부터 start with, begin with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뜻입니다. out은 큰 의미 없어요. start나 begin with 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다. 뭐 출발하는 상관없고요. 동사 뒤에 out이 부사로 붙는 경우는요. 동사의 의미 강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로 완전히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여요.
여기선 그냥 해석을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사이트는 보고학이니까 유적지라고 합시다. 유적지, 지역, 이론,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Or some mixture of these. mixture는 아시죠? 혼합물. 이러한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할 거예요. Already our data and theory are related.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이론들은 관련되어 있어요. 서로. 그쵸? 그 학문 간의 보고학이라는 어떤 학문적인 분류 안에 있는 다양한 이론들은 영향을 주고 받을 거 아닙니까?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in that 붙어 있으면 무슨 말이죠? 예,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럼 we have background knowledge about the site or region and about the interpretation that have been made of similar data. 그럼 우리가 n도 어디다 썼죠? 요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덩어리 어떻게 끝나줄까요? 끊어가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예요. background knowledge 이게 뭐예요? 그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랑 뭐에 대한 첫 번째 about 그 지역이나 그 영역에 대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한 지식 interpretation 해석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that have been made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해석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신라의 땡땡 왕릉을 발견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왕릉에 대한 연구를 하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고고학적인 동일한 시대, 특히 신라 시대의 다른 왕릉에 대한 연구랑 함께 관련성을 갖지 않겠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유사한 데이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이론들이 항상 관련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유적하고 We may have some pet theories. pet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동물도 있고요. 이렇게 쓰다듬다 아니면 툭툭 두들기다 이런 정도의 의미도 있고요. 얘가 형용사로는요. 많이 쓰이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이해하기 쉽게 써드리면 애정하는 이에요. 그건 뭐 관심이 있는. 우리가 선호하는 아주 애정하는 이론들이 있대요. That we want to try out. 우리가 시도해보기를 원하는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어떤 고고학 유물을 발굴했을 때 이건 뭐지? 라는 걸 딱 봤을 때 이거 보니까 연식이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이론을 적용하면 되겠구만. 그래서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란 얘기예요. Undoubtedly 무슨 말이죠? doubt는 의심이고 undoubt는 안 의심이겠네요. 부사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다시 말해서 분명히예요. 분명히. 그리고 the data that we collect are prefigured. 그럼 데이터예요.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요. 내가 어떤 유물을 발굴했어요.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럼 기존 연구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그 데이터들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어떤 존재예요? pre. 그냥 나눠요. pre가 뭔 말이에요? 전에, 미리, 사전에. figure. 무슨 말이에요? figure out. 그렇죠. 정하다, 확인하다잖아요. 이미 예전에 정해진 거예요. 기존의 연구나 논문이나 데이터를 검색할 거니까 당연히 사전에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요. We expect certain things and our interpretations are lying in. 그럼 맞네요. 우리는 예상합니다. 특정한 여기를 안 읽어서 잠깐만요. Things and our are lying in. in wait for them.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목적어 덩어리. 그러면 특정한 것들과 우리의 해석이요. 누워 있어요. 아까도 봤잖아요. lie가 뭔 뜻이 있다고요? 있다, 존재한다예요. 그쵸? 특정한 상황들과 우리의 해석들은 존재한다예요. In wait for them. 얘는 waiting하고 같은 의미예요. 기다리면서. wait for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already formed, 이미 형성된 채로 라는 사실을 우린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도 어떤 상황도 이미 다 형성된 채로 우리가 적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We pounce and may feel satisfied, confirm. pounce는요, 주로 확 덮치다, 덤벼들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주로 짐승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론을 딱 들고 오케이 이거야 하고 시도를 확 해보는 거예요. 맞나? 이 데이터랑 일치하나? 이렇게. 그리고 may feel, 느낄지도 몰라요. satisfied, 만족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맞췄어. confirmed, 이건 무슨 말일까요? confirm은 확인하다죠. 확인된 걸 보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or 아니면 we may find,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절할지도 모릅니다. That the data do not really conform to our expectations. 국가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발굴한 이 유적은 이 데이터를 이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해석해서 만족했는데 아닌 경우에는 이게 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상과. 나 틀린 거네요. 그럼 이 이론 적용이 안 되네?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we adjust our theories. 우리는 이론을 조정할 겁니다. But always in relation to more general theories. 하지만 항상 in relation to 뭐뭐와의 관련성 하에서예요. 일반적인 이론들과의 관련성 하에서.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이론을 수립할 건데 내가 수학자인데요. 수학자가 이런 걸 할 리가 없겠죠? 이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고요. 없단 말이야. 그죠? 내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수정을 할 건데 이러한 이론은 불가능해요. 어때야 되니까? 새로운 이론이라는 건 더 일반적인 기존의 이론들과 부합해야 되니까. 관련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which we have advocated or take for granted. 기존의 이론이라는 건 advocate 뭐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안 외워지죠? 단어 시험에서 몇 번 봤을걸요, 이거? 옹호하다, 지지하다, 변론하다. 아니면 동사로는 그렇고요. 명사로는 지지자, 옹호자. 아니면 변론가. 변론자, 변론가가 낫겠네요.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지지하는 사람. 우리가 사전에 이미 지지했거나 take for granted도 졸라 많이 보죠, 이거. 몰라요. 안 돼. 좋댔어. 안 돼요. 이건 이제 알 때가 됐는데요. take, 뭐시기, for granted 하면 무엇을 당연히 한 것으로 여기다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take something for granted.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장에는 목적격 관계사 절이니까 take의 목적어가 없어요. 땡땡이. 그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옹호했던, 즉 기존에 있던 이론들과의 관련성 하에서 내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 볼 거란 말이에요. 내가 특정한 유물이나 서적 같은 걸 발굴했다면요. 그리고 when a theory makes all the data fit, 이 이론이 만들어요. 모든 데이터가 fit 되게 딱 일치하게 만들면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 데이터가 오케이, 그럼 이게 말이 되는군 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유적이나 유물 같은 걸, 서적 같은 걸 발굴했어요. 근데 내가 발굴한 이 새로운 걸 계속 어디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기존 이론하고 얘하고 일치하나 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일치해요? 그러면 오케이. 얘는 이쪽 분류에 들어가는 거야. 얘는 이런 부분 집합이 되겠구만. 근데 안 맞아요? 그러면 또 기존 이론 2번에다가 끼워 맞춰봐요. 얘는 맞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쪽 분류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맞춰가는 거라서 5번도 썩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글쓴이가 의도한 이 순환성이라는 건 이거 같아요. 어떤 정해진 길이 있고 이 길을 갔다가 보통 그 순환이라는 게 뱅글뱅글 도는 것도 있지만 그 피드백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배웠어요? 피드백? 그 정보나 이런 쪽에서 컴퓨터나 공학에서 활류라고 하는 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 같은 걸 짤 때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사람을 판별할 때요. 어떤 인간이 있어요. 남자이다. 그러면 이런 얘가 O면 이쪽, X면 이쪽. 잘생겼다. O면 이쪽, X면 이쪽. 그러면 이제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 유병이다. 이게 결론인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요. 인간인가? O가 아닐 리가 없죠. O면 이쪽, X면 이쪽.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일련의 논리적인 절차를 쭉 따라갔을 때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돌아가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말로 환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뭐 이렇게 본 적 없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 fx가 y는 뭐 1차 함수라고 쳤을 때요. a, x 플러스 b다라고 했을 때 얘가 그래프가 원점에서 출발하느냐? O. 그럼 b가 0이 되잖아요. 그래프가 우상향하는가? O. 그러면 원점을 출발하는 이쪽 직선인 거잖아요. A가 양수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그러면 A는 3인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처음부터. 그래서 나올 때까지 1인가? 아니네. 2인가? 아니네. 3인가? 아니네. 똑같은 과정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한 circularity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걸 빈칸 문제로 내기가 그닥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일단 봐봐 설명을 해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 피드백이 뭔지 환류가 뭔지를. 그런 애들한테 이걸 풀으라고요? 무리예요. 무리 사실은. 문제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5번이 매력적인 오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답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고 정답이 두 개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번, 5번. 7번은 대충 읽으면 괜찮지 않아요? 환경 관련된 문제인데 뭐 무슨 포화도? 아라고나이트 혹시 아는 나이트예요? 아라고나이트 무슨 뭐죠? 나만 모르는 줄 알았지. 너네도 몰라요? 그렇군요. 뭐 신소재 같은 거 아닐까요? 몰라요. 카본의 일종이래요. 어? 산석. 호가 어차피 모르잖아요. 봐봐, 한국말 봐도 몰라.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아라고나이트. 뭔가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첫 번째에 말하잖아요. 바다의 산화라는 것이 뭐의 산물이다? CO2 배출의 산물이다. 그래서 바다의 산성과도 CO2로 인해 발생한다? 1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리고 그럼 이러한 숫자의 감소는 CO2 숫자의 감소는 산성도의 감소로 이어진다? 동일한 진술이에요. 제 진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pre-industrial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산업화 이전의 value는 뭘까요? 가치? 산업화 이전의 가치는 3.44였다. 그렇죠. 오이 똑똑하다. 이게 값입니다. 값. value는요. 그래서 엑셀을 하실 일이 잘 없나요? 엑셀은? 우리 엑셀 배웠어요. 그죠? 그럼 엑셀에서요. 수식 같은 걸 쓸 때 엑셀에서 함수 만들 때요. 제일 간단한 거 찾을 때 이런 거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value는 뭐 35. 그러면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이런 식의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게 알고리즘이에요. 35가 아닌 표시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모든 셀을 다 보는 거죠. 이 값이 35인가? O. 그러면 파랑. X. 그러면 파랑으로 칠 안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때 value가 값입니다. 값. 셀에 들어있는 값. 입력값.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값은 3.44였어요. 그리고
proposed boundary 제한된 경계는 2.75래요. 뭐 어쨌건 수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open ocean fish farming or offshore aquaculture. 아쿠아컬처가 뭘까요? 아쿠아가 뭐예요? 아쿠아. 아쿠아리움 생각하면 돼요. 아쿠아가 무슨 말이에요? 물 뜻하죠, 물. 오케이. 컬처는 뭐예요? 문화, 오케이. 물, 문화. 수상스키 이런 건가요? 근데 우리가 아는 되게 쉬운 단어 중에 땡 컬처가 있어요. 땡땡땡 컬처. 우리말로 썼을 때. 땡땡땡 컬처. 우리말로. 아니, 세 글자 들어간다고요. 컬처. 아가리? 쓰고 보니까 아가리? 아가리랑 발음 비슷해요. 에이. agriculture. 알잖아요. 이걸 모른다고요? 뭔 뜻이에요? 농업이요, 농업. agri에서 agr이요, 땅을 의미하는 라틴어 이런 건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agriculture, aquaculture가 둘이 친구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물어, 물어. 수산업. 수산업이라고는 하자. 수산업인데, 얘는 양식이에요. culture이요. culture가 뭐냐면, cultivate랑 같은 뜻이에요. cultivate는 무슨 말? 응? cultivate가 뭐죠? 빨리 말해, 아는 사람 빨리. 진짜 몰라요? 정말? 진심? 경작하다요. 아는 거잖아요. 경작하다, 기르다. 그러니까 agriculture는요, 적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업. 땅업은 이상하니까. 아쿠아컬처는 어디서 기르는 거예요? 물에서 길러요. 물에서. 야, 낚시가 기르는 건 아니잖아. 죽이는 거지. 뭐가 기르는 거예요? 양식. 그죠? 먹는 거 기르는 걸 아쿠아컬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갑자기 3번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자, 다시 집중. 그럼 물고기를 키우는 거나 수산업, 해산물 양식하는 것 이게요. Sustainable Aquaculture Method. Sustainable 졸라 많이 나와요. 무슨 뜻? 환경 관련된 지문이면 진짜 10중 6, 7은 나와요. 지속 가능한. Sustain이요. 얘도 많이 쓰여요. 지속시키다예요. 지속되게 하다라고 합시다.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sustain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이래요. 그리고 lowers risk of disease 뭐를 낮춰준대요?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대요. 그리고 provides more humane and natural growing environment for fish. 또 제공합니다. 이거 왜 계속 읽고 있죠? 답 찾기 되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죠? 일단 5분 남아서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얘는 그냥 제킵시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읽었지, 내가? 얘요. 제가 이 43, 4, 5번 문제는요. 통상 제가 듣기 할 때 내용일치 네 문제 풀고 29번 어법 문제 답을 내가 확인을 했든 아니면 정답이 아닌 애들 정도 추려놨든 하고 나서 아직 듣기가 안 끝났으면 43, 4, 5 요거 읽으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스토리텔링 마치 이제 소설과 같은 극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나마 읽혀요. 21번, 22번보다 얘가 더 읽힐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정신없는 듣기가 돌아가는 와중이라도 첫 번째 문단은 잘 읽어주세요. 여기서 관계 정립해놓고 넘어가야지 이걸 안 하니까 네가 헷갈리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정키 헷갈리면. 해리게리 얘가 HER로 시작하는 애가 얘가 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겐조가 이게 사부예요.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해놓고 가세요. 그래서 큐도 이게 뭐게요? 궁도예요. 궁도. 활쏘기. 활궁자에다가 도자, 빌도자. 택순 개똥 같은 거 보소. 이거요. 궁도. 활쏘기거든요. 아무튼 활쟁이에요. 활쟁이. 활마스터. 에게 배우러 갔어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싱장 가면 한 1년 동안 뭐만 시키는 줄 알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줄넘기만. 그죠? 글러브를 끼게 안 해줘요. 옛날에는 1년이었는데 요즘엔 뭐 한 달? 이 정도 가지 않을까요? 다 때려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시킨 거예요? 너 활 쏘기 전에 너 뭐 해야 돼요? 처음에 4년 동안 너는 뭐 이게 뭐야? 그 지푸라기에다가만 쏘는 연습만 시켰대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리고 엔간하면 B는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해봅시다. 해리겔은 나중에 썼대요. 회상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알았어요. 소리로부터 대절을 알았어요. 목표에 맞췄군이라는 걸. 갑자기요? 이상하잖아요. 뭐예요? T예요? 그래서 얘 화를 못 쏘게 했다 그랬어요. 실제 관역에다가. 그가 마침내 쏘기의 허락을 받았을 때 관역에다가요. 그랬을 때 해리겔의 성과는 dismal, 우울한, 암울한 이런 뜻이에요. 서글픈, 결과가 서글펐대요. 아니 내가 활 쏘기 고자라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활은 flew, 날아갔어요. Of course, 경로를 벗어 날아갔어요. 그게 뭐예요? 농구로 치면 백차. 그죠? 골대도 안 맞은 거예요. And he became.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망했겠죠. 실망한 새끼 누구예요? 제자예요. H 갑시다. 해리겔. 그 다음에 대충 내려갈게요. 하지만 겐조는 읽고 가야겠네. 해리겔은 확신했어요. 내가 에임을 잘 못하는구나. 조준 능력이 붕신이구나. 하지만 겐조는 사부죠. 사부는 답합니다. 그건 관역을 겨냥하는 문제가 아니라 not A but B예요. 뭐의 문제다? 그가 목표에 도달했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목표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대충 읽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Then 이 제자가 blurt는요 불쑥 말하다예요. 불쑥 말하다. 근데 불쑥 말하다가 뭐냐면 남의 말 허리 끊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부님이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사부님 말 끊으면서 그러면 당신이요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able to hit it. 맞출 수 있어야 되겠네요. blindfolded. 그럼 눈을 가리고 맞출 수 있겠네요. 라고 덤빈 거예요. 사부한테 개긴 겁니다. 그래서 해리겔은 나중에 글을 썼어요. 나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 내가 처맞을 것이라는 걸. 이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밖에 없어요? B밖에 없어요. 그죠? 그 B의 내용 보면 The archery master 궁수의 달인이에요. 이거 누구겠어요? 활의 달인. 학생이냐 사부냐 상식적으로. 사부예요. 사부는 settled into 정착했다는 어색해요.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시다. 어떤 자세를 잡았어요? firing stance. 활을 쏘는 스탠스니까 폼을 잡은 거예요. 누가 잡았겠어요? 사부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요. 뒷부분하고 앞 내용하고 이어지는지만 보세요. 얘는 순서 문제 중에 매우 쉬운 쪽에 속하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4분 동안 읽었거든요. 말로 떠들고 글씨 쓸 거 쓰면서 여러분들은 훨씬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은 저기 모의고사 볼 거예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